그냥 효도해라, 뭐 공손해라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논어가 도덕교과서죠. 아주 삼류 도덕교과서인데 지금 도덕교과서가 아니고 그 효하고 있는지 공손한지 일상생활에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공적인 조직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태도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오늘은 제가 조금 묵직한 그 주제를 골랐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다니는 이제 철학과에서는 이 구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보통 철학 교수들이 쓴 논어 해설서를 보면 이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제가 볼 때 이 어떤 사회 조직 이론으로서의 논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실은요, 이 학위편에서 두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대부분 여길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자 와할대인데, 유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유약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인데, 얘 굉장히 밝았고, 거의 공자에 근접해 갔던 그 안회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자가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이 위인야, 저거는 요즘 쓰는 말하고 똑같아요. 저 위인 봐라, 저 위인 봐라.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그 사람됨이 효는 이제 말 그대로 효도하고, 부모한테는 효도하고, 이 쟤는 이제 지금은 동생 아우제자라고 하지만 원래 요 마음 신변이 들어가서 윗사람한테 공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효도하고 윗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공손한 사람 치고,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바로 범상.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윗사람을 범하는 거예요. 이 바로 범상의 문제가 이게 키워드인데, 이 문제는 사실 현대 조직에서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리더가 좋은 어떤 자기 팔로우를 고르려고 할 때 그 팔로우 마음속에 범상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기어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일, 이게 이제 리더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조직이 이렇게 폭삭 내려앉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효도를 하면서 이렇게 범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때는 신선하다가 아니고 드물 선자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범상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도움을 빌어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뭡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나한테 기어오를지 안 기어오를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있는데 우리가 속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의 텍스트가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효도해라, 뭐 공손해라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논어가 도덕교과서죠. 아주 삼류 도덕교과서인데 지금 도덕교과서가 아니고 그 효하고 있는지 공손한지 일상생활에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공적인 조직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태도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바로 그겁니다. 또 반대로, 이처럼 반대로 위를 범하기, 더 범상하기를 불호,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효제가 일관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난을 더 큰 범위에서, 장난이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이때 나는 뭐 꼭 반란이 아니고 조직에서 어려움을 빚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움을 빚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지위야,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선의보다도 훨씬 강하게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호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굉장히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세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논어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이 내용을
풀이하는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자와 도인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 바로 분자는 딴 게 아니고 무본, 격가지가 아니라 근본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근본이 서야 도생인데,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득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도는 뭐냐면 일을 하는 방법, 이치 이런 게 이제 비로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서야. 그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효와 재, 효도와 공손함이야말로 그것이 아마 위인, 요때는 이제 바로 위인이 바로 분자는 인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고 위선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인을 행하는 것의 근본일 것이다. 이거 근본일 것이다. 이 근본이 서야 그 다음에 도리가 세워져서 구체적으로 그 일 속에서 저 인을 행하고 또 자기 자신도 제대로 구현하는 이게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득도의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요 구절만 잘 음미해도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잘 알아보고 저런 이제 마음이 그릇된 사람이죠. 그릇된 사람을 잘 이렇게 딱 골라내고 걸러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유자의 말을 오늘 한번 잘 음미하고, 그래서 주변 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저 사람이 효도했다 안 했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